자, 부동산 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뭔가?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뭔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뭐다? 복합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4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이 뭐예요? 이래 물어보면 땅 건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뭔가를 먼저 논해 봐야 되겠죠. 자, 법이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법률적인 측면 관련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봤더니 민법 99조 제1항을 보니까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뭡니까 했을 때 토지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우리가 흔히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법은 민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법도 있어요? 민법 말고 다른 법도 있나요? 개별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토지하고 정착물은 당연히 어때요? 부동산 맞고요. 거기에다가 이 개별법에서 특별히 부동산으로 의제해 주는 것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으로 의제해 주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준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을 논하면 협의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를 광의의 부동산이다 또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근데 복합 개념적인 면에서 부동산을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은 여러분의 내 전 재산인데요.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본이기도 하고요. 토지, 자본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고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비재도 된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비재는 인간에게 최종적인 효용을 주는 것은 소비재입니다. 산에 가서 어때요? 아, 산 너무 좋았어. 그게 뭐죠? 효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관광자원 이런 것들은 또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이다. 이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은 유형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무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논하면 저기 삼보고 자연은 아름답고 은혜로워라 이렇게 자연 이렇게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풍수 지리하시는 분은 이 땅 보고 명당짜리다. 위치가 참 좋은 데 있는데 이렇게 위치라는 면에서 접근해서 부동산을 볼 수도 있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다 어때요? 지상 10층, 지하 3층짜리 빌딩 지으면 참 좋을
공간인데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주변 환경이 참 좋네요 이런 말도 있네요. 자연이고 위치고 공간이고 환경이다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 즉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에 접근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논하자 이것이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하고 좀 구별해야 될 용어가 있어요. 복합 개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요거하고 구별되는 용어로서 좀 구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복합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토지도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건물도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고 팔 때 마치 한 개처럼 사고 팔더라 이런 것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마치 한 개처럼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런 것을 복합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하고 그 외에 있는 정착물, 건물 이런 것이 별개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마치 뭐처럼 한 개처럼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면 그것을 복합 부동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는 다른 용어다 하는 것을 조심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것도 있죠. 주상복합 건물은요. 복합 건물이니까 건물 중에서 주거용과 상업용의 가치가 달라지죠.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상복합 건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용어들 좀 보시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34쪽에 보면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착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착물. 자, 정착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35페이지에 보면 정착물이란 상가, 울타리, 주택 이런 것처럼 이제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서 항구적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부동산화된 토지 개량물을 말합니다. 즉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속이 어딘지를 보세요. 어디 소속이에요? 부동산 소속이에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부착되어 있어야 되냐면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이 되겠죠. 따라서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부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다르게 말하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우리 민법 99조 제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 보내는 거고? 동산으로 보내는 거고 이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다? 정착물로서 부동산 소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이 정착물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때 독립이라고 하는 말과 종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측면에서 독립입니까?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느 측면이에요? 법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토지로부터 지금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종속은 뭐예요? 토지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법률적인 측면이 뭐였어요? 아까 권리적인 측면, 이런 측면이 법률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속정착물이란 말은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같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그게 종속정착물이에요. 근데 독립정착물은요. 토지하고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독립정착물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은